원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5번 문제 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점 2,2를 지나가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두 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접하는 곳이 일사분면이죠. 자, 양쪽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원의 중심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일사분면이기 때문에 여기 x좌표를 a라고 넣으면 y좌표도 a가 됩니다. 왜냐면 이 원의 중심이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습니다.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a, a라고 놓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원이 이사분면에 있고 동시에 접한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놔야 되냐면 여기를 마이너스 a, a라고 놓으셔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원의 방정식을 세워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를 사분면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a, a로 이렇게 원의 방정식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원 위를 누가 지나가요? 2,1이 지나가요. 그럼 2,1은 원 위에 있는 xy라는 방정식의 xy 값입니다. 이게 값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넣습니다. 이렇게 대입을 해서 식을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얘를 a 값을 풀었더니 얘가 a는 1이고 a는 5네요. 자, 본인이 계산해 보세요. 자, 그러면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그러면 여기 좌표가 a 값이 1이면 하나는 1,1이 되겠고요. 여기겠죠. 여기는 1,1이 될 거고 여기는 5,5가 될 겁니다.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4루트 2가 되는데요. 자, 스탑하고 본인이 계산해 보세요. 자, 두 원, 이것과 이것의 넓이를 동시에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고 그랬습니다. 원의 넓이를 2등분, 어떤 원과 또 다른 어떤 원을 넓이를 반으로 나누려면 두 원의 중심을 지나야 한다. 자, 두 원의 넓이를, 서로 다른 두 원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은 누구냐? 두 원의 중심을 지나는 원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원의 중심을 구합니다. 중심을 구하시고요. 이 녀석의 원의 중심을 구합니다. 그러면 점이 두 개가 나왔겠죠. 그렇죠? 그럼 점 두 개로 뭘 구합니까? 이거 직선식 구해야 되니까 이제는 기울기를 구합니다. x 빼기 x1은 y-y1 맞죠? 자, 그 다음에 두 점 중 하나를 이용해서 y-y1은 m의 x-x1 이걸로 직선식을 완성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이제 풀 수 있을 것 같으면 지금 푸세요. 스탑 세우고. 자, 아직 자, 계산이 그러면 봅시다. 자, 다 푸셨으면 계산 과정을 보겠습니다. 자, 원이 이렇게 되겠죠. 중심은 이렇게 됩니다. 중심은요, 두 원의 중심은 이렇게 되고, 직선을 식을 구하면은 이렇게 아래처럼 돼서 정답은 이걸 y는으로 정리하면 이해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자, 7번 문제 봅시다. 자, 이거 설명만 듣고 풀 수 있겠다 싶으면 스탑하고 푸세요. 원과 직선이 만나는 두 점 A, B. 자, 그러면 이렇게 이게 함수 문제는 그래프를 따라가면서 그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해석을 해야 돼요. 문제를 딱 보고 바로 풀려고 하면 미친 거예요. 욕한 건 아닙니다. 자, 어떤 원이 있고 직선이 있는데 만나는 두 점이 있다. A, B가. 근데 A, B를 선분 A, B를 수직으로 2등분한다. 이 길이를 반반 나누는 그 수직으로 지나간다 이런 얘기야. 수직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얘가 이렇게 지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얘를 반반 나누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원 위에 어떤 현을 이걸 현이라고 그러죠. 요걸 현이라고 하는데 현을 수직 2등분하는 선은 반드시 누굴 지나가냐? 원의 중심을 지나갑니다.
원의 중심. 반드시. 자, 이 문제 7번은 원의 중심을 수직으로 지나간다 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예요. 수직이다. 자, 우리가 구하려는 것은 이 수직 이등분선의 얘 직선 식이에요. 식. 그럼 뭐하고 뭐를 알아야 돼요? 기울기하고 한 점. 근데 한 점은 알았어요. 왜? 원위의 중심을 지난다니까. 그럼 기울기만 알면 되겠죠. 기울기는 두 직선이 수직이다. 뭐예요? 기울기 곱이? 얘 기울기는 모르는 놈이고 얘 기울기는 얼마예요? 3이죠. 기울기 곱은 마이너스 1이다. 그죠? 그럼 여기까지 알았으면은 이제 풀어보세요. 자, 그래서 기울기 여기서 m값 나오고 한 점이 나오겠죠. 그럼 이제 직선의 식을 쓰시고요. 정답을 내고 답을 확인하세요. 스탑하고. 자, 그래서 정답은 이와 같이 됩니다. 8번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요. 원 위의 점과 어떤 직선 사이의 거리, 그것의 최대값, 최소값이라고 했는데요. 자, 외우세요. 원 위의 점, 원 위에 있는 한 점이에요. 그래서 어떤 모르는 어떤 직선으로 가는 거리의 최대는 d 플러스 r, d 마이너스 r 최소값은. 자, 이렇게 외워둡니다. 그래서 자, 봅시다. 왜 그러냐면 문장을 해석해 볼게요. 원위에 어떤 점이 있답니다. 어떤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직선이 있습니다. 자, 원위에 한 점을 정해서 이 직선으로 가는 최대의 거리. 자, 거리를 구해봅시다. 여기를 만약에 점으로 정했다면 이게 거리겠죠. 직선으로 가는 거리는 수직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거리가 제일 짧게 가려면 점을 여기 어디에다 찍으시고 저 거리를 구하겠어요. 여기서 하면은 이렇게 가면은 제일 짧겠죠. 그리고 여 끝에서 하면은 여러 데서 한 거보다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 거보다 여기 끝에서 한 거가 이렇게 내려왔을 때가 이게 제일 길겠죠. 그래서 중심을 지나는 선, 이 선의 맨 끝부분, 지름의 양 끝과 여기 부분에서 관계, 이게 최소값이 되고 얘가 최대값이 됩니다. 자, 그럼 푸는 방법은 어떻게 푸냐면요. 원의 중심에서 한 직선까지의 거리 d를 구합니다. 원의 중심에서 한 직선까지 거리 d. 됐죠? 그럼 거기서 요거를 빼요. 요걸 더하면 뭐가 됩니까? d 플러스 r 그러면 최대값이 되겠죠. 얘가 d이고 얘가 r이니까. 그렇죠? 얘가 r이니까. 그다음 여기서 요거를 빼면 r을 빼면 요게 최소값이 되겠죠? 그렇죠? 최소값은 얘니까 이게 d이고 얘가 r이니까 d 마이너스 r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최대값은 이게 r이니까 d 플러스 r 얘가 최대값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제 풀 수 있을 것 같으면 풀어보세요. 자, 풀어보시고요. 계산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이 내용을 따라서 보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 이와 같은 과정으로 풀립니다. 일단 원을요, 뭐 하시면 됩니까? 일단 원을 우리가 중심을 알 수 있는 표준형으로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원의 중심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한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 구하시고요. 한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 그 다음에 d 플러스 r, d 마이너스 r 이렇게 해서 최대값, 최소값이 나온다. 자, 이걸 이게 풀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는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이 문제를 해석하는 게 중요한 거야. 해석을 정확하게 하시고 풀어가는 방법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중심이 3,2이고 직선 이것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구하라고 하는 건 원의 방정식입니다. 그럼 원의 방정식인데 자,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중심과 반지름이 필요하죠. 중심은 알려줬네요. 아, 반지름이 없군요. 식을 쓰고 싶은데. 자, 그러면 반지름을 구해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 문장을 내용을 해봅시다. 원이 있는데 원의 중심 3,2이고 이 직선이 여기에 접했대요. 원과 직선이 접했다. 뭐가 떠올라요? D는 R이 떠오르겠죠. 여기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D라고 했는데 그 길이가 반지름과 똑같다. 자, 이걸로 문제를 풀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중심이 뭐예요? 얘죠. 이거. 그죠? 직선은 얘죠. 그러면 이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써주고 그거란 는 R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러면 R을 계산하세요. 그럼 R 나온 걸 가지고 원의 방정식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자기가 계산할 수 있으면 하세요. 자, 풀이 과정을 보겠습니다. 자, 풀이 과정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접함으로 D는 R을 써서 R을 계산하면 루트 10입니다. 자, 원의 방정식 쓸 때요. 뒤에요. R제곱을 써야 되는 거죠. 알죠? 네. 자, 원 위의 점 이거에서의 접선 원 위에 한 점을 주고 원 위에 한 점을 x1, y1을 주었을 때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쓴다고 그랬죠? 자, 우리가 이 식의 원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으면 여 위에 접선식은 x제곱을 뭐라고 쓰라고 그랬어요? x1, x y제곱은 y1, y 이렇게 쓰면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x제곱을 이게 x1이에요. 2가 2x 그 다음 요거 마이너스 4y 그런데 앞에 더하기여서 마이너스 4y 는 20 그래서 얘를 2로 나누니까 x 마이너스 2y는 10 얘가 바로 접선이 됩니다. 이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 요 녀석이 되죠. 요 녀석이 요 녀석과 접한다 그러면 요 녀석이 지나가다가 요 녀석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접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 녀석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여기서 접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접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건 뭐를 쓰는 거예요? D는 R을 쓰는 거였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이용해서 풉니다. 자, 그러려면 요거는 원을 뭐로 고쳐야 돼요? 자, 우리가 중심과 반지름을 알 수 있는 표현으로 써야 되겠죠. 자, 원의 중심을 알려면은 우리가 이렇게 x제곱 x만 쓰시고요. 얘를 2로 나눈 수의 제곱을 여기다 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y제곱 y만 갖다 쓰시고요. 얘를 2로 나눈 수의 제곱을 더합니다. 그런 다음 요 마이너스 k를 왼쪽으로 옮긴 다음에요. 자, 여기 왼쪽에 더하기 7제곱을 해줬고 더하기 1제곱을 해줬으니까 그렇죠? 자, 얘는 그래서 이게 x 마이너스 7제곱이 되고요. 자, 이것은 y 마이너스 1제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루트 자, 이거 50이네요. 50 빼기 k 이렇게. 자, 그러면 반지름은 뭐냐? 조심해야 돼요. 이 녀석에게 루트를 씌워야 반지름이다. 얘가.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풀이 정리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내용을 보면은 자, 이렇게 해서 직선식을 구했고요. 얘 원 위의 점에서의 직선을 구하고 자, 2로 다 나누었죠. 자, 그다음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일단은 얘를 원의 중심 7,1이죠. 그리고 반지름은 여기다 루트를 씌워야 반지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7,1에서 이 직선까지 요 직선 아까 여기 구해놨던 요 직선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쓴 겁니다. 이게 그거는 루트 이렇게 여기다 루트를 씌워서 요놈과 같다라고 표시를 하시고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 K값, 이건 양변 제곱을 하시면 되겠죠. 됐습니다. 점 마이너스 2,0에서 이 원의 근 두 접선의 기울기의 합은 그랬습니다. 원 밖의 어떤 한 점에서 원의 접선을 그으면 이렇게 두 개가 생깁니다. 반드시.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마이너스 2,0에서 접선을 그었는데요. 이 녀석의 기울기, 두 접선의 기울기의 합은, 얘 기울기를 몰라요, m. 얘를 몰라요, m 다시라고 해볼까요? 그랬을 때 이 두 m 값의 합은 얼마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쓸 거냐면 접선은 원과 접선, 그러면 원과 직선은 D와 R의 관계를 이용해서 쓰라고 그랬죠. 자, 접선이면은 이렇게 접하니까, 수직으로 접하니까 D와 R의 길이가 같죠. 자, 이걸 사용해서 문제를 풀 것입니다. 자, 보려면 맨 처음 먼저 얘를 뭐 해야 되겠어요?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서요. 원의 중심을 구합니다. 3,-2가 중심이고요. 반지름은 우리가 3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원 밖에 한 점 마이너스 2,0에서 기울기는 모르니까 m이라고 놓고요. 접선의 방정식을 세웁니다. y-y1은 m에 x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세운 게 얘입니다. 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뭐 합니까? D는 R이다를 사용해야 되겠죠. 자, 이거 D는 R을 쓸 때는 얘를 식을 정리해 줘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식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요거 mx, 2m. 그 다음 y를 오른쪽으로 넘겼어요. 그래서 mx-y 플러스 2m. 그럼 이 점에서 원의 중심. 여기가 지금 3,-2인데요. 이 한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그래서 거리가 D죠. 자, 그래서 그 D를 써보면 식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D는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래서 M제곱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3하고 마이너스 2를 XY에 대입해서 정리한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오른쪽으로 이항했어요. 이항해버리면 이렇게 되죠. 이때 여기서 양변을 제곱해버립니다. 루트를 없애버려야 되니까요. 양변을 제곱을 해서 식을 정리를 하면 이런 식이 되죠. 정리해 보세요. 그럼 이때 요 방정식에 m 값이 근인데, m이 근인데 m 값 중 한 놈은 이 녀석이고요, 한 놈은 이 녀석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m 값이 두 개인데, 그러면 하나를 m1이라고 하고 요걸 m-이라고 했었는데 얘를 m1, m2라고 해볼까요? 그러면서 m1, m2가 두 근의 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m값 두 개를 더한 값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기울기의 합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그러니까 뭘 쓴 거냐면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공식이 있죠. 그래서 그걸로 마이너스 16분의 20 요렇게 해서 구한 겁니다. 그래서 정답을 보면은요, 약분을 하니까 마이너스 4분의 5가 되겠죠.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는 m값의 곱을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럼 m값 두 개를 곱한 거는 뭐냐라고 하면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16분의 5 얘가 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두 근의 곱은 a분의 c 이거 쓴 거예요. 예.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 a분의 c. 자, 요거 잃어버린 사람은 요 문제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봅시다. 12번은요. 두 직선에 동시에 접하고 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모두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원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직선을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 얘는 어쨌든 마이너스 2를 하나는 지나가고요. 하나는 9를 지나가는 기울기가 같은 평행한 직선입니다. 그러니까 평행한 직선인데 평행한 두 직선을 이렇게 동시에 접하는 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동시에 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딘가에서 또 하나 근데 뭐를 지나간다고요? 0,0을 지나간대요. 0,0을 이렇게 0,0을 지나간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런데 이게 평행한 직선인데 그러면 원의 중심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어떤 점은 0,0을 동시에 지나가고요. 여기 지나가는 이렇게 그어 보면은 이게 원의 중심이 두 직선의 가운데로 지나갈 겁니다. 이게 가운데로. 자, 그래서 얘가 직선식이 어떻게 되느냐?
얘를 그려보면은, 자, 요걸로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얘를 그려보면은, 자, 하나는 9를 지나가고요. 얘는 9이고요. 하나는 마이너스 1을 지나가고요. 마이너스 1을 지나가고, 여기 원의 중심 0,0을 지나가는 어떤 원이 이쪽 오른쪽에 있을 수 있고요. 오른쪽에 있을 수 있고, 왼쪽에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런데 어쨌든 원의 중심이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자, 그러면은 얘가 y값이 여기가 9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이 직선은 기울기는 똑같이 2x일 거고요. y절편은 9와 마이너스 1의 중점이니까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니까 여기 4를 지나갈 겁니다. 즉, 이 원의 중심은 이 직선 위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직선 위에 원의 중심을 a, 2a 더하기 4라고 놓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젠 반지름을 고민해야겠죠. 그럼 반지름은 평행한 두 직선이 이렇게 접하면은 이 접한 부분을 두 개를 이으면 수직이에요. 그리고 이게 뭐가 돼요? 지름이 되겠죠. 따라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합니다. 그래서 2로 나누면 반지름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해보면은 요 직선 위에 한 점을 요 한 녀석 위에 한 점을 0을 넣어서요. 0, 마이너스 1이라고 정하고 얘와 얘 사이의 거리를 구합니다. 얘와 얘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요. 2루트 5가 돼요. 2루트 5가. 그러면 이거 반지름은 루트 5가 되겠죠. 그런데 자, 반지름은 어디다 사용할 거냐? 요 한 점을 요렇게 잡았죠. 요 직선 위에 한 점으로. 근데 0,0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요 길이는 루트 5다. 반지름이 루트 5다 라고 해서 식을 세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반지름은 루트 5다라고 해서 식을 세워서 양변을 제곱해 버리면 a 값이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a 값은 원의 중심이었죠.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a 값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아까 원의 중심을 a, 2a 더하기 4로 잡았었죠. 그러면 이 a 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여기다 집어넣어서 그러면 원의 중심이 두 개 나오고 얘 집어넣으면은 또 하나 나오겠죠. 그래서 그것으로 원의 방정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반지름은 여기가 아까 루트 5였으니까 루트 5 제곱이니까 여기 5라고 쓰면 되겠네요. 자, 기본 개념을 잘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3번 문제 봅시다. 자, 이게 수학이 진짜 나쁜 거는 이게 풀이들이 썩 마음에 안 들거나 풀이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죠. 13번 문제가 혹시 교과서 풀이가 마음에 안 들었던 친구는 잘 들으세요. 좀 다르게 가겠습니다. 원 위에 두 점이 있고요. 또 원 위에 다른 한 점을 정했을 때 ABC의 넓이가 최대가 되게 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원의 중심이 0,0인 원인데요. 반지름이 5이고 원에 이렇게 0,5의 점이 있고요. 여기 5에 BC는 여기가 5니까 4,3은 이쯤 어디 되겠죠. 4,3이 여기 있다고 칩시다. 자, A, B 그리고 또 다른 어떤 한 점을 정해서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된다면은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는 자, AB는 변의 길이가 변하지 않아요. AB는.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라는 건 어느 지점을 정하든 높이를 최대로 만들어야만 삼각형의 넓이가 제일 넓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높이는 어떻게 정해야 되느냐? 이 현의 길이를 2등분해서 지나가는 요 점을 높이로 잡을 때 원의 중심을 통과해서 지나가는 요 점을 높이로 잡을 때 넓이가 최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 지점은 이 직선과 평행한 직선입니다. 평행한 직선의 접점이 됩니다. 접점. 문제를 푸는 포인트는 얘인데요. 그런데 답지풀이를 보면 아마 조금 마음에 안 드신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여기 풀이를 한번 봐봅시다. 자, 이 풀이를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기울기는 구했습니다. 두 점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했고요. 그럼 이 기울기와 얘가 평행하니까 그 얘 식을 세워야 되는데 이 식을 어떻게 세웠냐? 기울기 이외에 요거 지금 이거를 이렇게 세운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1x y절편이 없어서 뭐 b라고 써놓고요. 얘를 원의 중심에서 여기가 접선이니까 판별식 d는 0이다. 그러니까 d와 r은 같다. d와 r은 같다. 요걸 이용해서 요 b 값을 구한 겁니다. 요 b 값을. 그래서 여기 반지름이 얼마예요? 5죠. 이 원의 중심 0,0에서 뭘 구했다고요? 이 직선까지의 거리 d를 쓰고요. 그리고 r을 써서 같다라고 풀면 요 값이 나와요. 요 값이 나오는데, 그런데 요게 좀 요렇게 구하는 것보다는, 얘를 이렇게 구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건 그래서 요 점을, 이 직선을 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밑에 풀이는 뭐냐면은 이 직선 중에 플러스인 거, 요 마이너스인 걸 써야겠죠. 마이너스인 걸 사용해서 이 항에서 정리하면 이 식이 되고요. 그런 다음 여기 0하고 5가 들어갔잖아요. 여기에다가 0하고 5가. 그러니까 0,5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인 높이를 계산한 거예요. 한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 공식으로. 그래서 얘를 구한 겁니다. 이게 높이예요. 그러면 2분의 1 얘가 높이. 그럼 밑변은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얘와 얘 사이의 길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 거예요. 그럼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로 풀었어요. 그런데 얘가, 자, 이거는 교과서 풀이고요. 교과서 풀이가 잘 이해가 안 된 친구는 여기서 이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자, 요렇게 한번 풀어보세요. 자, 기울기는 빼기 2분의 1인데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요거하고 요 점 하나로 직선식을 세웁니다. 요 두 놈으로 그냥 y-y1은 m에 x-0 이렇게 세워요. 자, 2를 다 곱할까요? 2y-10은 요 전개하면 마이너스 x이고요. 이항해 버릴까요? x 플러스 2y-10은 0이라고 요렇게 세운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면 0,0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 0,0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인 요걸 구하세요. 요걸 구하면은 얘가 바로 2루트 5가 나올 겁니다. 요게. 그런데 반지름은 5잖아요. 요게 5니까. 그래서 얘랑 얘를 더하면 높이다라고 이렇게 바로 사용해 버리는 게 좋겠죠. 그렇죠? 요렇게 하면은 바로 간단하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설명 이해됐죠? 안 된 사람은 다시 한번 천천히 이 부분을 보세요. 그 다음 두 점 사이의 거리 해서 밑변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요렇게 풀어야 돼요. 요건 답지가 조금 여러분 짜증나게 풀이가 된 것 같습니다. 수학은 그래서 짜증나죠. 오케이? 어떻게 푸냐면 얘를 일단 교과서 풀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를 일단 원을 중심을 구합니다. 이게 중심 구하기로 해서요.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 원 위에 마이너스 1,0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접선식 얘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원의 중심을 구한 다음 요게 뭐가 됩니까? 이렇게 그으면 수직이 되겠죠. 이게 접점이니까. 그래서 이 두 직선의 기울기를 먼저 m을 구합니다. 요것을. 그러면 얘 기울기는 m 다시라고 해서 이거와 이거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로 이 녀석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요 기울기와 요걸 이용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세웁니다. 식을. 그렇죠? 그럼 이 세운 식에다가 무엇을 대입해요? 이 점이 지나간다니까 xy에 2,a를 대입하여 풀면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풀이가. 자, 한번 풀이를 볼까요?
자, 그래서 풀이를 보면은요. 자, 얘를 원의 중심을 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요. 그렇죠. 반지름은 10이 되네요. 루트 10이죠. 반지름은 루트 10인. 이렇게. 이거 꼭 기억하세요. 시험 볼 때 착각하니까 여기 있는 써져 있는 거에 루트를 씌워야 반지름이다 라는 거. 자, 어쨌든 아까 설명한 것처럼 m하고 원의 중심과 얘가 이루는 기울기와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로 이 접선의 m 값을 구한 겁니다. 그런 다음 요 m 값하고 요걸로 y-y1은 m의 x-x1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식을 전개하면 얘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의 끝부분인데 참고로 추가로 그러니까 하나를 더 설명을 해줄까요? 자, 여기서 다르게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요게 지금 설명한 게 제일 깔끔하긴 한데 여러분이 외운 것 중에 하나를 이용을 해볼까요? 자, 요거 복습 차원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원의 중심 위에 한 점, 요 x1, y1이 있을 때 접선은 이거 접선은 어떻게 썼죠? x1x, y1y 그냥 여기 있는 r제곱 이걸 사용했죠. 자, 요걸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얘를요. 이 녀석 원은 여기 어딘가에 있다고 쳐요. 이게 사실 여기는 아니죠. 여기 외쪽에 있으니까. 자, 그냥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에 있는데 여기 그리고 점이 마이너스 1, 0에 있다고. 여기서 접선을 구하려는 게 얘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요리로 원의 중심으로 가져옵니다. 자, 요 녀석을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 원리를. 요 중심으로 원의 중심을 가져온다는 얘기는 이거에다 뭐를 해야 돼요? x에다가 플러스 2를 해야 되고 y에다 플러스 3을 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 식이 요 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 그러면 요 위에 점도 똑같이 가져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뭐를 더해요? 더하기 2를 하니까 1. 여기다 더하기 3을 합니까? 3. 그럼 1, 3에서의 접선을 씁니다. 그럼 요거 접선을 요거 쓰면은 1x 더하기 3y는 10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 직선을 다시 1위로 거꾸로 평행 이동을 합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만큼.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요? 1에 x 마이너스 2만큼이니까 플러스 2 더하기 3에 y 플러스 3 는 10이 되겠죠. 그럼 이 직선이 바로 얘인 거예요. 그럼 이 직선에 요 놈을 대입하면 되겠죠. 2, a를. 그렇죠? 그러면은 얘가 뭐가 돼요? 4 더하기 3a 더하기 9는 10이니까 이항에서 오른쪽으로 이항하면 3a는 마이너스 3이어서 a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a 값이 여기 풀어놓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1이라고 여기 똑같이 나오죠. 그죠? 자, 요거는 평행이동을 혹시 배운 친구들은 요런 것도 이게 있구나 라는 걸 그냥 한번 설명을 해본 거예요. 물론 아마 이거 공식도 있어요. 그렇죠? 이거 원의 중심이 아닌 목지점에서의 접선